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파이코어 팀의 새로운 KYC 정책을 통해서 이제 12월엔 파이 채굴 시스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아울러 일부 정체감이 느껴졌던 파이 커뮤니티도 보다 활력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코어팀이 발표한 새로운 KYC 알고리즘이 실제 어떻게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드디어 진정한 매스 KYC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체되었던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이 다시 매스 KYC로 접어들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KYC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KYC를 둘러싼 실제 존재하는 매우 무서운 음모들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말씀드리면서 파이가 진행하는 KYC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은 돈이 되는 그 과정 자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파이코어 팀이 제시하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진정한 오픈 메인넷의 가치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코어 팀은 드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에 조정이 된 파이 KYC 알고리즘이 대규모 KYC를 위한 점점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른바 매스 KYC의 시작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서 전체 채굴자의 약 18%, 6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KYC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고 기존의 검토 중에 해당하는 KYC 건들 중 현재로서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56%가 앱에서 검토 중 단계에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KYC를 통과한 3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들과 함께 2023년 상반기까지는 아마도 10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이 충분히 KYC 통과자 그룹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코어팀의 조치는 지난 9월 이후에 매우 불투명한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KYC와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지연이 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코어팀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서 이제 오픈 메인넷에 대한 가시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이번 KYC 알고리즘 개선에 대해서 실제로는 전체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배포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배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당장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데 시간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인간 검증인들은 아무것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일부 삭제된 검증 데이터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곧 이전의 상태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검증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대부분 정상 회복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에 기존 과거의 검증 데이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기존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KYC 검증 건수가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검증건에 대한 보너스 지급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코어팀의 I hate Gem은 현재 잠시 검증인들의 보드에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느리게 복원이 되고 있는 검증인 상태 관련해서 코어팀은 새로운 알고리즘 계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배포하였고 이 과정은 며칠 이내에 실행이 되어야 하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검증인들은 다음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이 프로필 화면에서 전화나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파이 프로필 화면에서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알고리즘이 배포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KYC 건수의 오픈은 아마도 한 주 정도는 더 지나서 다음 주 정도가 되어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지난 9개월 동안 경험하셨던 KYC 과정은 상당히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직접 개발하기로 정책 전환을 하였고 초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파이 KYC가 중국의 허위 계정 문제로 대단히 큰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각종 다른 아이디를 모두 케이스별로 판별해야 하는데 매우 그 복잡한 과정을 AI 학습에 집중해왔던 것이 지난 9개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KYC 이면에 매우 위험하고도 조직적인 음모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KYC 액터, 즉 배후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시스템 안정성과 메인넷 보안을 체크하는 전문 블록체인 기관인 30K는 실제 이러한 악의적인 KYC 이용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주로 악의적인 개발자가 웹3 커뮤니티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용을 위한 KYC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범죄자들이 정기적인 확인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개발하였고 전문 KYC 배후, 즉 액터의 존재를 통해서 쉽게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액터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일종의 해킹이 어렵다는 이슈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실제 화폐 기능으로서 기존 경제에서 인식하기에는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 모든 금융기관 등이 준수하고 있는 KYC 과정을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 것이 현재의 KYC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서 특정 플랫폼이 장악이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실제 KYC를 악용할 수 있는 KYC의 액터는 내부재 해킹이나 출구 사기 전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실리를 얻으려는 불량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KYC 과정에 고용한 개인들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KYC 액터들은 개발도상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액의 급여를 받으며 수입은 거래당 미화 20에서 3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매우 악의적인 목적의 개발자가 얼마든지 이것을 악용해서 처음부터 돈을 훔칠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그리고 일부 매우 낮은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전화 기반 앱과 공연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구인 광고에서 호스팅을 진행하고, KYC 액터가 보다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사용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구매자들이 자금 세탁 위험이 낮은 국가의 거주자를 액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KYC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매우 낮아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K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높은 채굴자 배치를 갖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KYC 과정이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KYC 액터 그룹은 남아시아의 평균 이상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들의 회원수는 4,000명에서 약 30만 명까지 매우 큰 그룹 규모로 이러한 장외시장의 전세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 플랫폼들의 KYC 관련 엄격한 룰의 적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 시장에서 메인넷이 오픈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KYC는 정부나 기관들에게 가장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KYC 알고리즘 발표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파이코어 팀의 커뮤니티 담당자들이 파이 게시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계 코어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 강은 코어팀이 홈 화면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이코어팀은 KYC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기는 KYC의 접근성과 도달 범위, 보안, 효율성, 그리고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진행하기 이전에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파이오니어의 질문에 대해서 백서에 따르면 파이는 오픈 메인넷 이전 혹은 이후에 언젠가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공정한 KYC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계획에는 폐쇄 네트워크 기간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공정성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특히 중국의 많은 가계정을 감안하고 일부 중도 포기자들을 포함한다면 현재 3,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활성화 계정 중에 복수 계정 등을 포함해서 앞에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해본 약 1,0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게 된다면 거의 오픈 메인넷을 위한 1차 단계는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메인넷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즉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해야 하고 또 적정한 수준의 유틸리티와 앱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생태계가 확보되면 오픈 메인넷이 비로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픈 메인넷을 진행하면 지금보다는 유틸리티와 앱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API가 오픈된 상황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개발자 그룹들이 언제라도 파이 앱 개발 안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오픈 메인넷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 형성이 시작이 되면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코어팀이 판매와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아마존과 같은 탑티어 회사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파이 결제를 수락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파이오니어 한 사람이 질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의 커뮤니티 디렉터인 스와로프델은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나 다른 많은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파이오니어들, 즉 파이 커뮤니티가 연락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이오니어는 이 답변에 대해서 물론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요청을 보내는 것보다는 창업자가 지정한 코어팀이 직접 요청을 보낸다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답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팀의 커뮤니티 디렉터가 이런 답변을 한 이유는 외부 경제 시스템들이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게 되려면 그만큼 파이 커뮤니티의 활동이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파이 재단 물량을 들고 대기업들에게 채택을 호소하게 되면 결국 파이는 매우 낮은 가격에 토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이것은 간접적인 ICO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파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힘이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 탈중앙화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 그룹의 힘이 채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파이코인의 결제 채택 또한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형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파이 재단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에만 국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파이 재단은 개발자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고 그들이 강력한 파이 커뮤니티의 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앱 생태계의 확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유저들입니다. 따라서 파이코어 팀도 파이 커뮤니티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웹3의 힘은 결국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